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CME 그룹에 대한 건데요. 이걸 좀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특히 그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왜 CME가 배당 성장주로 주목받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자료를 보니까 CME 그룹이 미국의 뭐 거의 독점적인 카생상품 거래소인데 최근에는 암호화폐 시장, 특히 비트코인 선물이나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새로운 기회를 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더라고요. 아, 그리고 배당도 꾸준히 늘려왔다는 점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CME의 핵심 사업, 또 성장 가능성, 그리고 이게 추저 관점에서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걸 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럼 CME 그룹 어떤 회사인지부터 짚어보죠. 미국 1위 파생상품 거래소, 뭐 선물, 옵션 이런 거 다루는 건 알겠는데 그 힘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게 미국 내 시장 점유율만 보면 거의 뭐 98%, 압도적이죠. 특히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주요 지수 선물 거래는 사실상 CME가 독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98% 독점이요? 그렇죠. 이게 그냥 시장 지배력이 크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뭐랄까 강력한 경제적 해자라고 하죠. 경쟁자가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금리, 환율, 원자재 이런 경제 변동성에 대한 위험 관리 수요가 다 CME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거의 뭐 필수적인 인프라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이렇게 탄탄한 기존 사업이 있는데 왜 암호화폐, 특히 자료에서 강조된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하는 걸까요? 그게요. 바로 신뢰성하고 제도권 편입 가능성 이 두 가지 때문인 것 같아요. 자료에도 나온 그 서클이라는 회사 성공적으로 상장했잖아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한 암호화폐를 넘어서 이제 제도권 금융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어떤 신호탄 같은 거죠. CME는 이미 규제를 잘 지키면서 높은 신뢰도를 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파생 상품이 나오면 CME의 그 신뢰라는 자산을 활용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거죠. 비트코인 선물 시장 리더십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2024년부터 CME의 비트코인 미결제 약정 금액이 바이낸스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미결제 약정이요? 그게 거래량과는 다른 건가요? 네, 좀 달라요. 거래량은 그냥 사고판 총량이고 미결제 약정은 아직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계약 총액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돈이 그 시장에 묶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근데 CME가 17만 개를 넘어서면서 바이낸스보다 커졌다는 건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더 큰 규모의 자금을 바로 CME에 맡기고 있다는 뜻이죠. 현재 점유율은 한 40% 정도 되고요. 아하, 기관 투자자들이 CME를 선호한다. 그 이유가 역시 아까 말씀하신 신뢰도, 규제 문제 때문이겠군요. 정확합니다. CME는 SEC 같은 미국 금융당국 규제를 철저히 따르거든요. 근데 이제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 같은 곳은 아시겠지만 규제 관련해서 좀 불확실성이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니스에도 자주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블랙록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아주 큰 자산운용사들은 당연히 규제 리스크가 적은 CME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트코인이 점점 금융자산으로 인정받고 스테이블 코인도 제도권으로 들어오려는 움직임이 커질수록 규제 친화적인 CME에게는 더 유리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실적 얘기도 좀 해볼까요? 자료 보니까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 오히려 CME 수익이 좋아진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 비즈니스의 특징이죠. 2021년에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확 커졌잖아요. 네, 그랬죠. 그때부터 CME 매출이 연평균 한 8%씩 꾸준히 늘었어요. 근데 더 주목할 건 주당 순이익 EPS인데요. 이건 연평균 1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와, 매출보다 이익 증가율이 더 높네요. 그렇죠. 순이익률이 거의 50%에 육박해요. 이게 얼마나 수익성이 높은 사업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배당 매력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CME는 배당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하죠. 2003년부터 배당을 주기 시작해서 14년 넘게 배당금을 늘려온 소위 배당 귀족입니다. 연평균 배당 성장률도 한 8% 정도 되고요. 현재 시가 배당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 3.9% 정도인데요. 근데 CME는 매년 12월에 특별 배당을 또 주거든요. 아, 특별 배당까지요? 네, 그것까지 합치면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실제로는 한 5% 수준의 꽤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도 꾸준히 해요. 연평균 한 30억 달러 정도요.
주주들한테 이익을 돌려주는 데 상당히 적극적인 거죠. 와. 정리해보면 CME는 기존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거의 적수가 없는 지위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성장하는 비트코인 선물 시장도 장악해가고 있고 앞으로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도 뭔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높은 수익성, 또 꾸준한 배당이랑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 이런 걸 다 고려하면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시장이 좀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커질 때 오히려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니까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 전체를 좀 안정시키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안정적인 기존 사업에다가 암호화폐라는 성장성까지 더하려는 모습이네요. 오늘 CME 그룹에 대해 깊이 알아봤는데 정말 흥미로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규제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올 때 CME가 일종의 주요 통로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CME의 수익은 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요,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 자체는 계속 성장하더라도 금리나 환율 같은 전통적인 금융시장이 예상외로 아주 오랫동안 안정적인 한계를 유지한다면 과연 CME의 전반적인 성장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